네, 다음으로는 이 릴레이션십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릴레이션십 종류들이 있는데요. 실제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릴레이션십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병렬 관계나 재기 관계, 그리고 M-대에는 이제 다대다 관계를 의미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선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선들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포인트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렬 관계입니다. 병렬 관계는 말 그대로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관계선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부서와 사원 간에 이 관계선이 맺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 관계선이 총 2개가 맺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유니피케이션, 즉 단일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일화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 부서 코드, 즉 부모의 PK가 자식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다음 관계선을 맺어주면서 똑같이 부서 코드가 또다시 자식의 일반 속성 영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 그럼 먼저 생성된 관계선에 의해서 FK가 이미 생성이 됐는데 이 그 다음 생성되는 관계선 때문에 또다시 동일한 이름의 관계선이 생성이 되겠죠. FK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 코드라는 FK가 실제로는 2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화면상에서는 이 2개가 하나로 단일화가 돼서 하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가 2개라는 것은 컨스트레인트가 2개라는 뜻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되는 FK에 대해서도 이 FK가 어떤 관계선에서, 즉 어떤 롤로 이주되어 왔는지 표현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이 롤네임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선에 의해서 이주되어 온 FK들에 대해 얘가 어떤 업무, 즉 어떤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이주되어 온 FK인지 그 롤 이름을 입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갖고 있는 부서 코드들 중에서 이전 부서, 즉 현재 부서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이전 부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이전 부서 코드, 그리고 현재 소속되어 있는 부서를 의미하는 현재 부서 코드, 이런 식으로 롤네임을 부여해서 속성이 단일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기관계인데요. 이 재기관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신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한테 존재하는 속성이 FK로 다시 한번 이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에 재기관계를 보시면 이 사원이라는 엔티티가 관계선을 자기가 자신에게 맺어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여러 사원들이 존재하겠지만 일반 사원들도 있을 거고 관리자 사원도 존재를 할 겁니다. 관리자 사원은 일반 사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원 엔티티가 자기 자신을 관계를 맺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사원이 일반 사원을 관리한다라는 업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미 사원 번호라는 PK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참조하기 때문에 사원 번호가 FK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원 번호라는 속성이 2개가 생성이 되겠죠. 이러면 마찬가지로 병렬 관계와 똑같이 유니피케이션, 즉 단일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이주된 FK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 롤 네임을 부여해서 이 단일화되는 현상을 해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소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재기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비식별 관계 아이콘으로 사원이 사원을 참조하는 재기관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가 되는 엔티티인 사원을 클릭하고
그 다음 자식이 되는 엔티티도 사원이니까 또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관계가 생성이 되고요. 이 관계선에 의해서 FK가 생겨났을 건데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단일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사원 코드에 FK가 하나로 합쳐져서 보여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단일화 현상에서는 롤네임을 부여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롤네임을 부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관계선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프로퍼티를 가시면 여기 세 번째 탭에 롤네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롤네임에는 어떤 이름을 부여할 것이냐면 이 관리자 사원이 일반 사원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라는 롤네임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라는 FK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화가 되는 경우에는 이 해당 릴레이션십에 대한 롤네임을 부여하여서 이주되는 FK의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대다 관계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반드시 1대1, 1대-다, 1대0 관계가 아니라 여러 고객이 여러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여러 제품이 여러 고객에게 판매될 수 있는 이런 다대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이하린에서는 논리 모델링에서는 이 다대다 표현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다대다 관계는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을 할 수 없는 컨스트레인트이기 때문에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요.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는 가운데에 연관 엔티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제품 사이에 연관 엔티티를 새로 생성을 해주고 그 연관 엔티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1대다 관계를 맺어주시면 되는데요. 이하린에서는 이 해소하는 과정을 손쉽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대다 관계를 맺어보고 이하린에서 자동으로 변환되는 그런 경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서와 사원 간의 다대다 관계를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many to many라는 다대다 관계를 의미하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 부모와 자식 클릭해 주시면 다대다 관계가 현재 논리 모델에서 작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을 피지컬로 제가 전환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운데에 연관 엔티티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사원 간의 가운데에 연관 엔티티가 생성이 됐고 양쪽으로 1대 다관계, 이쪽으로도 1대 다관계가 생성이 되어서 해소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제 영역 관리입니다. 이제 모델 안에서도 테이블들이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이 업무 모델 안에서도 또 다른 소규모 업무들로 업무들이 분배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주제 영역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여신 모델에 여러 가지 업무들과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신 업무 중에서도 그 안에 속하는 소규모 모델, 즉 소규모 업무들도 하나의 주제 영역으로 생성을 해서 따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주제 영역을 관리하시게 되면 실제로 모델에 존재하는 모든 테이블들이 이제 주제 영역별로 멤버로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0개의 테이블을 한 화면에서 관리하시기보다는 몇 개의 주제 영역으로 나누신 다음에 소규모보다 소규모 양의 테이블들을 화면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제 영역을 관리하고 생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는 주제 영역마다 이제 해당 주제 영역이 보여지는 디스플레이,
즉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있는 화면에서 먼저 보시면 제가 샘플 모델을 하나 열고 주제 영역과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 업무라는 모델을 열어놨고요. 이 모델에는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엔티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업무에 관련된 엔티티들이 존재하겠죠. 이 중에서도 이제 또 작은 소규모 업무들로 이제 업무들이 분배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매 업무 중에서도 이제 제품에 관련된 제품 관리 업무, 그리고 인사 관리 업무, 이런 식으로 이 구매 업무 안에서도 또 다른 소규모 업무들로 이제 분배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주제 영역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제 영역 기능은 이 모델 메뉴에서 서브젝트 에어리어 에디터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주제 영역을 관리하는 에디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위쪽에 뉴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주제 영역을 새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급이라는 주제 영역을 생성을 하고 아래쪽에는 이 구매 업무에 있는 모든 엔티티들의 리스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공급에 해당되는 이 공급 업무에서 사용할 엔티티들을 이런 식으로 커서로 여러 개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로 이 엔티티들을 넘겨주게 되면 이제 이 공급 주제 영역의 멤버들로 해당 엔티티들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 클로즈를 하시게 되면 지금 공급 주제 영역으로 스위칭이 된 상태입니다. 이 주제 영역을 스위칭하는 방법은 좌측에서 모델 익스플로러의 하단 쪽을 보시면 이렇게 서브젝트 에어리어라는 탭이 보일 겁니다. 이 탭에서 위쪽에 리스트 박스를 보시면 이 모델에 생성된 주제 영역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델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전체 모델 주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즉 모든 엔티티들이 포함되는 주제 영역이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생성한 공급 주제 영역을 가보면 이런 식으로 공급 주제 영역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제가 멤버로 이렇게 5개의 엔티티를 멤버로 추가를 했는데 실제 화면에는 하나의 엔티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주제 영역마다 다이어그램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주제 영역을 생성하시고 멤버까지 추가를 하셨다면 이제 이 다이어그램에서 멤버들을 한 번 더 다이어그램 멤버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 멤버를 추가하시는 방법은 이 빈 화면에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시고 프로퍼티스에 가시면 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프로퍼티가 나오고요. 여기서 두 번째 멤버스 탭을 가보시면 이 주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한 5개의 멤버들이 보이고요. 얘네들을 전부 다 다이어그램에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면 다이어그램 멤버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엔티티들이 표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다 겹쳐서 보이는데요. 얘네들을 한 번에 펼쳐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 메뉴에 가보시면 이 다이어그램 메뉴에서 얘네들을 자동으로 레이아웃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대로 ERD를 자동으로 퍼뜨려 주게 되는데요. 원하시는 모양으로 선택하셔서 ERD를 재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영역을 만드시는 방법은 모델 메뉴에서 서브젝트 에어리어 에디터에서 만드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주제 영역에 사용할 멤버들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 해당 주제 영역에서 이제 다이어그램에 표현할 다이어그램 멤버도 한 번 더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가로 다이어그램에서 부가적인 정보들을 좀 더 볼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부가 정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속성의 데이터 타입과 길이 그리고 널 옵션까지 한 번에 화면에서 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다이어그램 프로퍼티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빈 다이어그램 공간에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고 프로퍼티스에 가시면 이 다이어그램 에디터에서 탭들 중에 엔티티 탭과 테이블 탭이 있습니다. 이 엔티티 탭은 이 로지컬 모델에서 해당 속성들 혹은 해당 엔티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선택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어트리뷰트들의 데이터 타입도 보고 싶고 그리고 널 옵션도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속성, 즉 어트리뷰트명들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정렬되지 않게 삐뚤삐뚤 보이고 있는데요. 얘네들을 깨끗하게 정렬해서 보고 싶다면 맨 위쪽에 그리드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렬돼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이어그램 메뉴에서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퍼뜨려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은 주제 영역마다 속해 있는 주제 영역에 디펜던트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다이어그램 설정은 주제 영역마다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급 주제 영역에서 다이어그램을 설정했다고 해서 이 내용이 다른 주제 영역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주제 영역마다 직접 다이어그램 프로퍼티에서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공급에 설정한 요 보이는 항목들이 모델 주제 영역에서는 다르게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이어그램 프로퍼티 가서 원하는 내용들을 선택해서 나타내기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제 영역을 생성하시고 멤버를 등록하시고 다이어그램 멤버까지 추가하신 다음에 이제 EID를 보다 내가 보기 편한 상태로 다이어그램 프로퍼티에서 설정까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리 모델링은 엔티티 생성부터 해서 속성, 키그룹, 관계선, 그리고 주제 영역과 다이어그램 설정까지 해주시면 어느 정도 논리 모델링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논리 모델링 교육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